네. 자, 우리 테마 5도 우리 앞에 대지와 도로, 건축성과 비싼 성격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건축법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물은 안전한 건물을 갖춰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이제 튼튼한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런 형태. 또 건물은 이 법으로 정하는 재료를 잘 사용하셔야 되고, 또 건축물의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뭐 전기 설비,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뭐 승강기 같은 설비, 그런 기준들을 잘 맞춰서 우리 건물을 져야 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 재료, 설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당연히 이제 건축법의 위반 사항에서 확인되면 건축허가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같은 부분을 보면서 허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는 건물은 튼튼한 건물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자, 구조에서는 처음에 보면 우리 건축법의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자, 이게 구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 기준. 국토교통부령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되는 구조 기준. 자, 요거에 따라서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물이 뭐냐면 이 건축 허가 대상 건물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이렇게. 자, 이 말의 의미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건물은 1층이든 2층이든 뭐 5층이든 간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면적도 따지지 마시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 구조 기준에 따라서 안전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안전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령에 구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건물은 허가받은 건물이다. 허가를 받아야 될 건물은 모두 지키셔야 돼요. 층이나 면적 같은 건 안 따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내진 성능을 확보했는지, 내진 성능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물도 건축 허가를 받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면 면적이나 층을 안 따지고 이 허가받는 건물이면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도 지켜야 되고 내진 성능도 확보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지키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조안전 확인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사가 별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그럼 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은 허가를 받은 건물 중 2층 이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연면적 제차가 여기 이제 요거 200으로 개정됐죠? 요거 개정된 게 표시가 안 됐네요. 200이 맞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요거. 자, 지금 2층 이상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창고나 축사는 제외하고, 자, 요 두 개를 일단 집중해서 보시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은 허가를 받은 건물 중 층이 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에 대해서 서류까지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만약에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는 건물이다. 그리고 다른 조건 없이 연면적을 제가 1500으로 한번 150으로 한번 해볼까? 연면적 150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건물이 문제가 나오면, 자, 여기 허가 대상 건물이고 연면적은 150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자, 여기 1번 조건에 걸렸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에 따라서 안전 확인 대상이다. 여기 허가받는 건물이니까 1번 기준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기준도 걸리죠? 내진 성능 확보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할 대상은 아니다. 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150이라고 했습니다. 150이면 200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3번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250이면 3번에도 걸리는 거죠. 3번에도 걸려서 이렇게 허가 받은 건물이면서 뭐 250이다 연면적, 그러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도 지켜야 되고 내진 성능 확보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동시에 뭐도 하셔야 됩니까? 서류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구조안전 확인 서류니까 확인 서류, 이렇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200 이상인데 이 창고나 축사 등은 제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높이로 잴 때는 13m 이상으로도 기준을 걸 수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도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2, 3, 4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난간 설치 의무. 자, 난간 설치는 우리 옥상 광장, 옥상하고 자, 2층 이상인 층에 설치된 자, 노대. 자, 우리 노대가 소위 말하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우리 아파트나 연립에 발코니 있죠? 자, 베란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발코니가 맞습니다. 우리가 2층 이상인 층에는 노대 같은 걸 설치했을 때, 발코니 설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걸 지을 때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때 건물에 이제 층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여기는 3층, 이렇게. 4층, 5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다. 자, 1층에다가 자, 우리가 발코니를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이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이 평면구조 우리 발코니입니다. 자, 발코니에다가 난간 설치하는데 1층은 의무가 아니고 2층부터 2층에 이렇게 발코니 설치했을 때는 난간 높이가 요 높이가 1.2m 이상이 되도록 난간을 설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난간 발코니 노대에는 2층 이상인 층에다가 노대가 설치가 됐을 때 발코니가 설치가 되면 높이가 1.2m 이상 높이로 요 높이가 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코니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는 발코니 창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을 붙여가지고 쓰는 거니까 3층도 이렇게 발코니 난간 설치했을 때 이 난간 높이가 1.2m 이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창을 단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발코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올라가는 거죠. 난간, 발코니 전용 창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발코니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발코니 그다음에 난간이 되는 거고 이게 발코니 창이 나오는 형태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옥상 광장, 여기 옥상에다가, 이 옥상하고, 옥상 부분하고, 2층, 1층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 2층 이상층부터는 난간 높이가, 여기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2층 이상인 층에, 자, 그 발코니 같은 노대가 설치되면 1.2m 이상 높이로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떨어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포트인데요. 자, 우리 헬리포트는 11층 이상 건물이고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의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오셔야지만 헬리포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리포트는요. 건물이 11층 이상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보세요. 건물이 여기가 11층이다. 11층. 그럼 이 위에는 12층이겠죠? 여기는 13층. 이렇게 여기는 14층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보세요. 건물이 11층 이상인데 각 층 면적이 2,000이다. 이렇게. 각 층 면적이 2,000입니다. 그러면 11층 이상 건물이면서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자, 요 11, 12, 13, 14 요 4개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각 층 바닥 면적이 2,000씩이니까 8,000입니다. 그럼 헬리포트 의무가 아니에요. 1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5층까지 건물을 올리면 이렇게 그러면 11층 이상 부분에 5개 층이 나오고 각 층 면적이 2,000씩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럼 헬리포트 의무가 되는 겁니다. 11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의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자, 건물의 직통 계단, 건물은 건물의 실내 거실 안에서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30m 이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통 계단 같은 것도 건물의 평면도 같은 걸 봤을 때 건물의 평면도상에서 자, 만약에 건물의 평면도면 이렇게 건물의 여기가 계단이다. 계단. 여기가 이제 방이 있습니다. 방. 여기가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럼 3번 방이 이거 복도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에 출입구가 이렇게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불이 났을 때 이 3번 방이 제일 위험한 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서 복도를 통해서 걸어가지고 계단까지 도착해서 계단에서 뭐 지상으로 내려가든지 옥상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실내 거실 공간, 방 공간에서 요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30m 이하가 되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 3번 방에서 여기 위치가 가장 먼 위치예요. 출입문에서 가장 먼 위치를 기준점을 담아서 직선으로 요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계단까지 가는 거리, 요 거리가 30m 이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30m 이하. 근데 건축물 이 구조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때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때는 50m 이하로 바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했을 때는 50m 이하. 근데 기본적으로는 30m 이하가 되도록 계단까지 거리를 배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3번 방에서 요 위치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30m 이하면 요 2번 방은 당연히 30m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1번 방도 이렇게 30m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단까지 가는 거리를 그렇게 배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시고 뒤에 가셔서
이제 건축물의 이제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중에 방화지구가 들어가면요.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를 써야 된다. 요거 방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런 거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써야 된다. 지하층. 자,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입니다. 근데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나오면 반 이상 묻혔으니까 지하층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 같은 거 계산할 때 반지하 지표 그 반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지하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한번 표시해 보면요. 건물의 제일 아래층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봅니다. 건물의 최하층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래층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겁니다. 바닥. 이렇게 바닥. 그리고 이제 요 해당되는 층과 위의 층을 나누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층고라는 걸 표시하는데 층고. 자, 여기 보시면 당의 층 높이 층고의 반 이상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요거 보시면 요 해당 층에서 자, 여기가 우리가 뭐예요? 여기가 보시면 바닥입니다. 바닥. 해당되는 건물의 이렇게 바닥 두께 중에 윗면을 재시면 됩니다. 윗면. 요 바닥 두께 윗면으로부터 만약 여기가 지표다. 여기까지가 만약에 지표면이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요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에 이렇게 층 높이 해당되는 층 높이가 만약에 4. 자,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높이가 만약에 1.9 이렇게. 그럼 이거 지하층이 아닙니다. 자, 해당 층 높이가 요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자,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되는 건데 요 높이가 4m일 때 요 높이가 1.9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9m가 되고 이 층 높이가 4기 때문에 4m의 반 이상은 돼야지만 지하층이니까 최소한 요 높이가 1.9가 아니라 2m 아니면 2.1m 이렇게 묻혀 있을 때 한 층의 반 이상이 지하로 묻혀 있을 때 지하층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한 층은 층 높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해당되는 층의 바닥의 윗면입니다.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요 직선 거리가 4m일 때 그 4m의 반 이상이 지하로 묻혀 있을 때 우리가 지하층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반지하를 열 때 지하층으로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지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만들면 여기 반지하라는 게 지하 1층이 되고 이 위에 층부터 1층이 되는 거니까 건물 올릴 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하를 만들어서 그 반지하 부분이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 지상으로 건물을 5층까지만 줘라 그러면 반지하 위로부터 5개 층을 짓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이 반지하가 지상 1층이 돼버리면 거기가 1층이 되기 때문에 위 한 층을 더 못 올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지하층으로 인정되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자,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그 분자 연면적에는 지하층 같은 것들은 빼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나중에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진 능력 공개도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자, 내진 능력 공개도 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건물이 2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다시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이 건물이 내진 능력을 갖췄는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은 후 공개하는 건물이 자, 과거에는 이게 1500 뭐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 200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 그 2층 이상부터 이제 그 부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정된 사항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6층 이상으로서 동시에 연면적이 2000 이상 두 가지가 모두 맞을 때 우리 승강기를 한 대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들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시험 문제 나왔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면적과 높이 산정이라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면적 산정할 때 네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산정할 때는 원래 5가지가 있는데 시험 관련해서 3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음 중 면적 산정을 할 때 틀린 점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지 면적은요. 자, 건물을 짓는 땅이 대지죠.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울퉁불퉁한 대지도
평평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수평 투영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재는데 단 소요너비에 미달인 도로가 있다. 아까 소요너비가 기본적으로 4m 나와야 되는데 뭐 2m밖에 안 되면 건축선이 후퇴가 되죠. 그럼 후퇴한 거 빗금치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자,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용적률이나 건폐율 공식을 적용할 때 분모가 대지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분자가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적어지면 용적률이 200%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 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연면적 자체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 소요너비 미달로 건축선이 후퇴가 돼서 원래의 경계선하고 후퇴한 부분 그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은 건물을 지을 때 대지에서 건축물이 이 대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죠.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재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항상 중심선으로 면적을 잰다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외벽의 가운데 벽 두께가 이렇게 10cm면 5cm 안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벽 두께 반 안쪽으로 해서 건축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도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1층, 2층, 3층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잽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도 중심선으로 재는 거고 내부선이 아닙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을 재는데 이 바닥 면적은요, 연면적의 합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죠. 자, 바닥 면적의 합이 결국에는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닥 면적으로 안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 거죠. 자, 만약에 보세요.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제 건축물을 짓는데 2000제곱미터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을 합쳐가지고 연면적 2000을 내야 되는데 그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거, 주택의 발코니 같은 거, 우리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발코니 같은 노대가 있을 때는 노대가 1.5m까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시켜 줍니다. 1.5m. 이 부분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같은 거를 만들 때는 건물의 가로 길이, 발코니 가로 길이에다가 1.5m를 곱해서 그 사각형 부분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의 발코니 같은 것들은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하면 분모에서 빼는 거는 제외하면 불리한 건데 분자, 연면적 항목, 바닥 면적 항목에서 제외되는 거는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냐 했더니 주택에 발코니가 있다. 아파트 발코니는 발코니 외벽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외벽에 접한 길이가 발코니 가로 길이에다가 1.5m까지 곱해서 가로 길이에다가 1.5m를 곱해가지고 그 부분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 1.5m보다 더 멀리 나가는 부분은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피로티, 건물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통행이나 주차장 같은 거로 전용되는 경우 또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화재가 났었던 그런 사고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뭐 피로티 같은 걸 만들었었죠. 1층 부분을. 그 부분은 빼고 위로 이제 연면적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건물을 졌는데 이제 그런 피해가 났었죠. 공중의 통행, 피로티를 만들어서 통행이나 이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피로티 구조.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그 피로티 부분도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시켜 줍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옥상의 장식탑이나 다락 같은 거. 다락은 요 다락 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옥상 구조물이 승강기탑, 옥상에 승강기를 끌어올리는 모터가 설치된 승강기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계단탑, 계단의 환기를 위해서 건물 옥상의 계단 부분 위에 이렇게 탑처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의 면적은 또는 다락 같은 거 층을 만들었을 때 다락은 이 다락 층 높이를 잘 맞추시면 그때는 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모두 빼줘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발코니 같은 거 1.5m까지 피로티가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쓸 때 옥상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자, 우리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으로 한다. 자, 이거는 총 연면적입니다.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각 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총 연면적인데 단 용적률을 계산하는 연면적 할 때, 자, 용적률에 의한 연면적 할 때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용적률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연면적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다음 면적은 제외해라. 지하층은 빼고 지상에 이 부속 용도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은 빼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뭐 초고층 건물의 피난구역,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용적률은 용적률 계산할 때 나오는 연면적 할 때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 면적 빼고 지상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지상의 초고층 건물일 때는 피난구역, 또 지상의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위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연면적은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할 때는 제외되는 게 있고 그냥 연면적, 지하층을 다 포함해서 모든 연면적을 다 더하는 연면적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총 연면적 개념으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그다음에 총 연면적이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내용들은요, 좀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이렇게 이론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부에서 높이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높이. 자, 우리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잰다. 자, 만약 여기가 지표면이고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요 높이가, 요 직선거리가 건물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층 전체가 피로티일 때는 피로티 층고는 제외한다. 만약에 1층 전체가 피로티 구조로 돼가지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은 빼고, 이게 만약에 4m다. 만약에 지표로부터 상단까지가 50m다. 그럼 50에서 4를 이렇게 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서 46m로 건물 높이를 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따로 안 나왔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 건물 높이를 잴 때 옥상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층 피로티는 없다고 보시고요. 자,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여기까지의 요 거리가 만약에 50m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뭐냐면 옥상에 승강기 탑 같은 게 있습니다. 옥상에 승강기 탑. 이렇게. 승강기 탑 높이가 만약에 13m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13m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요, 12m를 빼고 1m만 가산해주면 문제 풀 때, 자, 지금 건물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로 재는 건데 옥상에 승강기 탑, 계단탑 같은 게 나오시면요, 보통 이거를 10이나 13으로 준다고, 요 높이를. 그러면 본 건물 50m에다가 13을 다 더하는 경우도 있고 12를 빼서 1m만 남는 경우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승강기 탑의 요 면적이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우리는 8분의 1 이하라는 걸 맞추셔야 돼요. 8분의 1 이하. 무슨 말이냐면 승강기 탑의 면적이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 탑 면적을 제가 10이라고 할게요. 10.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은 100. 그러면 승강기 탑의 면적이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의 지금 8분의 1보다 이하죠. 이하. 이렇게. 자, 이거 10분의 2니까. 그러면 건축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승강기 탑 높이 13m 중에서 12를 빼고 1m만 가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면 50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51m가 되는 겁니다. 건물 높이가. 근데 만약에 승강기 탑을 지나치게 넓게 냈어요. 승강기 탑 높이가, 승강기 탑 면적이 이게 10이 아니라 20으로 낸다면요. 20. 20을 내면 이게 5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호가 바뀌기 때문에 승강기 탑을 지나치게 크게 내면, 그럼 막 20제곱미터씩 막 내면 100분의 20이 되면서 5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승강기 탑을 지나치게 넓게 냈으니까 그때는 승강기 탑 면적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13m가 본 건물에 다 갖다 대서 50 더하기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건물 높이를 가급적이면 승강기 탑 높이를 빼고 12m를 빼고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승강기 탑 면적을 적절하게 내시는 겁니다. 예, 이런 조건을 맞춰가지고 건물 높이를 재는 겁니다. 자, 건물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를 잽니다.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재는데, 자, 만약에 1층 전체가 피로티로 되어 있으면 피로티 증고는 제외해라.
근데 요거보다 자,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인데 옥상의 승강기탑 높이가 따로 있다. 13m가. 그러면 승강기탑 면적을 적정하게 잘 내면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12m까지 빼고 남는 1m만 가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나치게 승강기탑을 넓게 내서 이걸 20으로 내면 100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치게 넣어요. 5분의 1이 되면서 8분의 1보다 더 크게 넓게 내면 13m가 본 건물에 다 가산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물의 층고는 아까 한 층의 높이입니다.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아까 우리 층고를 잴 때 아까 지하층 할 때 나왔는데 한 층이 이렇게 있다. 이게 만약에 3층이다. 그럼 3층에 바닥면이 있을 겁니다. 바닥면. 그러니까 3층 바닥면에 여기 윗면으로부터 자, 위층 4층 쪽의 바닥의 윗면까지 이렇게. 여기 윗면. 그래서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윗면까지 이렇게 재는 겁니다. 층고는. 여기 아랫면에서부터 아랫면까지 재지 마시고 한 층의 층고를 재는 방법. 층수. 자, 건물의 층이 불명확한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물 중에서 뭐 체육관 같은 건물은 안에 들어가도 몇 층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면서 건물의 높이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관 높이가 32m다. 그러면 4m씩 올라가면서 층을 주기 때문에 뭐 48, 32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8층짜리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층수가 서로 다른 건물은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계단식 건물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식의 건물이 있었을 때는 여기까지는 10층이고 여기까지는 20층이면 평균을 내지 말고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으로 산정하고, 자,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이 또 나왔네요. 자, 아까 우리 건물 높이 잴 때, 그 건물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다. 그러면 건물의 층수 따질 때도 한 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아까 우리 아까 높이 할 때도 이 건축 승강기탑의 면적이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높이를 승강기탑 높이 13m 중에 12m까지를 빼주는 거고요. 동시에 건물의 층수를 따질 때도 건물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의 옥상 부분에 자, 면적의 합이 옥상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합치면 되는 거고, 승강기탑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탑의 면적의 합이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잘 맞추면 한 층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층으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건축주한테 한 층으로 안 잡히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높이 계산할 때도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12m를 빼주는 게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층으로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다.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승강기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부에서는 여기 테마 요게 마지막 내용으로 대지의 분할 제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밑에 써 있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 대지입니다. 여기 대지 위에 지금 현재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남는 땅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일 때는 이 부분 면적하고 이 부분 면적이 최소한 60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60 이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60 이상으로 분할해야지 60보다 미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업적일 때는 이 부분 면적과 이 부분 면적 분할했을 때 150 이상은 되셔야 되는 거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 기타 지역일 때는 60 이상이니까 이걸 우리가 최소 대지 면적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이 정도 대지 면적 이상으로는 분할해야 된다. 분할할 때 60, 150, 150, 200, 그 다음에 60입니다. 자, 이게 건축법 49조로서 이 조항은 꼭 좀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분할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면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테마 6을 정리하시고 다음 테마는 특별건축역인데 이건 주제가 바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